SK하이닉스가 여기서 주가가 안 올라가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행보하거나 나오면은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이자 비용입니다. 비투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에서 실제로 그거를 계속 견디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매도 세력, 매도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강원 프리미어 센터 이하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시장이 다시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업황 모습보다도 사실 반도체 그 펀더멘탈이 워낙 이제 강하게 나왔죠. 어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었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도 서프까지는 예상을 했지만은 특히 이제 LTA 계약들이나 SCA 계약 등 장기 공급 계약이 명확하게 좀 시장에서 나왔고, 그게 향후에 총 매출 이익률까지 시장에서 좀 극대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게 증시는 올랐지만은 워낙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 수급 쏠림이 좀 굉장히 조금 많아지는 좀 현상을 좀 보이다 보니 우리가 지수 9,000은 좀 넘겼지만은 워낙 이제 소외 섹터가 많았던 상황이어서 사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좀 시장은 좀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다시 신고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 과열을 경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기 과열을 조금은 이제 경계할 좀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워낙 이제 포모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사실 밸류도 지금도 어느 정도 저평가인 건 맞아요. 그거랑 지금 수급에 대한 구조랑은 별개에 대한 이슈입니다. 펀더멘탈은 좋아요. 그러면 지금 수급 이슈가 이제 어떻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특히 해외 이제 투자은행 쪽의 코멘트가 계속 비슷한 의견으로 시장에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급락이 좀 나왔을 때죠. 서킷 브레이크도 나왔고, 물론 오늘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1일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략 한 500조, 600조 시가총액이 그 정도였죠. 지금 최근에 2,000조를 찍었으면은 대략 한 1,500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B2도 나왔고, 특히 이제, 대부분이 부동산 자금들이 이제 머니무브를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왔었죠.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2,000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둘이 합쳐서 합해서 한 3,000조가 있죠. 그럼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목표가들 70만원, 500만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또 여기서 총 4,000조 자금을 올려야 돼요. 여기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려 줄까요? 물론 이번 주까지는 리밸런싱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7월부터는 연기금도 이제 특히나 매물만 한 60조까지 리밸런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동안 개인 투자들이 올라왔던 이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 다음 타적으로 받아줄까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블룸버그나 해외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도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계 쪽으로 좀 잡아야 된다. 단 펀더멘탈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되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너무 섣부르게 다가가지는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시장이 가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절반은 이 두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 유효는 하죠. 유효는 한데 제가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는 잠정 실적 발표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는 7월 7일이나 7월 8일쯤에 발표가 될 거고, SK하이닉스가 7월 29일, 삼성전자가 아마 7월 30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이제 열리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장기 공급 계약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올 거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번에 그 충당금 얘기가 나왔죠. 총 연간 45조에서 이번에 20조가 실제로 실적의 그 충당금으로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이제 리스크 소멸로 시장에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폭에 대해서
무게감을 굉장히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7월 초나 7월 적어도 둘째 주까지는 당분간의 이 리밸런싱 이슈나 아니면 그런 B2에 대한 이슈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주가가 안 올라가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행보하거나 나오면은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아세요? 결국엔 이자 비용입니다. B2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에서 실제로 그거를 계속 견디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매도 세력, 매도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당분간은 좀 많이 지켜볼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들도 평가 금액이 계속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다시 재매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조정이 나와주고 다른 섹터가 올라가줘야 외국인은 그 다음 스텝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신규 자금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는 30만 원 초반이나 20만 원대에서는 들어가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 단장의 올해 상반기만큼의 상승은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라. 4천조에 대한 자금을 땡기려면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정이 나와주고 다른 섹터가 어느 정도 평이하게 지수를 기반을 해줘야 그 다음 넥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현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9,000선 가까이 올랐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정의 등 일부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조선방산원전 등 이른바 조방원에 물려있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주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오늘도 제 고객분이나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와서 유일하게 유독 이상하게 이게 제 주변에 대다수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요? 진짜 오늘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고객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방원이 말씀대로 제가 하반기에는 다른 섹터 쪽에 수급이 온 것 같다가 그 이후에 삼성전자 닉스가 행보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저는 이 전략이 맞지만은 그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들도 다 막혔고 증권사들도 대형사들은 이미 이제 주식 신용이나 담보대출 다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거의 제한적이죠. 그럼 ETF도 레버리지도 조만간 금감원에서 또 재개를 걸 텐데 과연 이게 쉬워질까요? 그게 좀 쉬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고객님 말과는 좀 제외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조방을 파는 게 대해서는 그런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지금 이제 김정은 산업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캐나다 방산 국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잠수정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주가가 빠진 거는 아마 60조 12척은 다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뉘앙스가 그때 하나오션이 급등했다가 주가가 빠진 이유가 느낌이 60조 그 12척은 다 못 가져가 있구나.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그 선박회사가 잠수정으로 전 세계 1등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토 국가이기도 하고. 그전에는 사실 산업 패키지 딜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좀 컸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대신에 그 이후에 이제 군함과 관련된 국가수권법 이제 NDA 법이 통과가 9월쯤에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수주가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은 조선주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거는 조선과 관련된 수익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헤비테일 방법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번에 고성가 물량들이 많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실적이 좋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기가 좀 지연되긴 했지만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과의 그게 원래 5월 말이었거든요. 이 중동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것도 빠르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지연됐지만 3분기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IP 협약 이슈도 같이 이제 부각될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금 봤을 때 조선 방산 원전은 지금 정리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굳이 손절을 해서 삼성전자 닉스를 그걸 메꾸려면은 그럼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거의 40-50% 가야 4-50만 원 가야 본전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지 그런 투자는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손절을 많이 해도 된다는 좀 전략입니다. 최근 시장이 반등하고 있지만 B2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차장님께서는 현재 신용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찬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게 대만은 또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B2 이슈가 큰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사실 한 번 빠지면 막 10%씩 빠지는 이유도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쇼감마 현상들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날 시장이 빠지면 그 막판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그 매도 물량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 채워야 되는 물량들이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오히려 변동성을 계속 이제 확대해 가고 있고 뭐 증권사에서도 이게 그게 딱 티가 나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그 반대 매매나 담보 부족 현상들이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그게 옳은 방법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번 화요일 날 그때 급락을 했을 때 그 단일 레버리지 ETF가 26%, 28% 떨어졌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올랐습니다. 근데 또 오늘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20% 이상 빠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과연 그 수익이 본주를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이 커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큰 거를 너무 즐기는 거는 오히려 신용투자에 대한 좀 악습 효과를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싸움은 길게 가는 싸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내년 말 그 2030년 밸류를 아마 제가 볼 때 내년 말까지는 충분히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 과정 속에서 상승 하락 반복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볼 때 레버리지 투자는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가장 먼저 담아야 할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떤 섹터가 빠지느냐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분위기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빠지면은 다른 섹터도 같이 빠지는 게 사실 문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이게 다른 섹터가 같이 올라가면은 저는 이거는 좀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성인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되면 또 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뭐 애플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애초에 애플은 이미 2분기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게 AI 쪽으로는 영향이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말 다 같이 빠지는 조정이 나오면은 그냥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는 언제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조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본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흔들리지는 마세요. 제가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보유하시는 분은 거의 내년 말이면 거의 어깨 정도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일단은 가격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사실 마이크론의 관심사가 SCA 전략적 공급 계약이었죠. 이거는 결국에는 오히려 그 향후에 그 가격단에서 그 영업이익률을 적어도 70% 초반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5년간입니다. 5년간이면은 이제 하나둘씩 이제 내년 이익 전망치를 얘기하지만은 내년 내후년을 갈 때는 결국에는 이제 28, 29년도까지 밸류를 반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눈 감고 그냥 1년 반 정도만 기다리면 굉장히 극대화되는 이제 수익률을 오늘 충분히 좀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시클리컬 사업이고 하더라도 이 업사이클 자체가 길어지는 좀 상황이라서 예전에야 뭐 AI 이전에는 사실 반도체 시클리컬 사이클 자체가 뭐 길면 1년 반 이제 요즘엔 더 짧아져가지고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이클이 거의 2년, 3년, 5년까지 가버릴 수도 있는 좀 상황이라서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초에 제가 하는 전략들은 아예 그 1번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그냥 열지도 말고 그냥 쳐다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 큰 폭의 조정 이후 다시 반등했었는데요. 만약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무조건 담아야 하는 구간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게 외국인이 팔면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개인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점이 사실 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면은 다음날은 개인 매수세가 미친 듯이 들어왔고 오늘도 그게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고 매도세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월요일에는 아마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생각보다 개인의 매수세가 약해지는 모습이고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지는 강도가 세지면은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사실
개인들도 이제 살려고 하는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물량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이제 고객의 딱금이 그 140조대 사실 있더라도 좀 더 기다리고 있다는 물량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만약에 30만 원은 좀 하방이 좀 열려 있다라 좀 보일 수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250만 원 하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구간이 온다라면 한 번에 다 담지 마시고요.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제 아마 이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25만 원 지지선인데 계속 올라가면서 그 지지선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30만 원까지 봤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30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28만 원, 25만 원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치는 게 삼성전자가 나중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일부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가 있었는데요.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1000주 정도로, 뭐 1000주가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긴 하겠지만, 개인 한 사람의 그런 뭐 사적인 좀 이슈로 좀 매도가 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알잖아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노이즈가 생길 만한 뭐 이슈가 있나요? 이미 파업은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크게 무너질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 있나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이건 지금 임원에 대한 이슈는 부각되지 않는 거고, 오히려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오히려 뭐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은 그런 화장품 쪽이거나 그런 이제 그쪽에 있는 산업 섹터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뭐 일부 임원들, 사실 임원이 막 수백 명이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양은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 61만 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40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반도체 업황과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실 이제 이 목표가 산출을 하는 거는 순수하게 실적에 대한 산출입니다. 수급적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 다르다겠죠. 이 말씀대로 61만 원이 가려면은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적어도 한 3,500조, 3,700조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700조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금은 이제 어디서 주가가 이제 요 정도 가능하냐는 거죠. 그만큼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 힘을 받으려면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기반이 되어줘야 된다는 좀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목표까지 나온 것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내년 이익 전망치가 대략 500조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번에 나왔었던 장기 건국 계약이고, 마이크론이 실제로 이번 그 계약했던 걸로 인해서 한 100조 이상씩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처를 이제 확보했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의심들은 하나둘씩 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아무리 이제 향후에 하향하더라도 그만큼 그 고객사들이 그 정도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이양성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목표치에 따른 기업 가치는 충분히 할 수는 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과 대만 시장과 일본 시장에 대한 지금 B2와 관련된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기관이나 외국이나 이런 고루고루 좀 다변화된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 엔비디아나 뭐 샌디스크나 뭐 그런 회사들처럼 안정적으로 주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 모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와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어느 쪽에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수급 쪽으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펀더멘탈은 당연히 뭐 영업이익률이나 사실 대형주가 훨씬 낫죠. 나는데, 이제 소부장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들이, 만약에 뭐 승강제나 뭐 밸류업이나 특히 연기금 쪽이나 그런 수급은 오히려 이제 소부장이 충분히 좀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야, 지금 내년 그 와이온팹이나 아니면은 저기 피포 공장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아니면 4월이거든요. 그럼 지금이 이제 남은 기간들이 그래도 한 10개월에서
이제 8개월입니다. 원래는 6개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돼요. 왜냐? 너무 많은 물량들이 장비를 지금 공급이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드 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씩 계약들이 나온 거고, 워닝 IPS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 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이오테크닉스나 오늘 특히 전공종 쪽의 종목들이 좋았다면, 그게 조만간 7월이나 8월쯤에 그 공급 계약들이 하나둘씩 나올 건데, 그 사이즈가 우리가 그 이전에 나왔던 계약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P5가 있고, 그리고 용인팹 클러스터 추가적으로 이제 와이톤이나 이제 페이지 1, 2, 3 이쪽이 나올 텐데, 그게 장비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증설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 계약은 나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수급 쪽 요인들은 소부장으로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반도체 소부장 탑3와 각각의 투자 포인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공정 중에서는 저는 워닝 IPS라고 이제 주의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의 관심이 그 장비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죠.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에서 먼저 이제 장비 업체가 가격 이제 제한 요청했고, 하이닉스가 아마 검토 중이지만은 승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더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워닝 IPS는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P5 공장까지 합쳐서 지금 이제 클린룸에 들어가는 ALD 장비가 또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워닝 IPS 전공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후공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HBM4 장비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제 장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많죠. 테크잉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이제 V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식각 장비로 하이닉스 계약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생각보다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한미 반도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양 그 TC 본드 장비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HBF 장비도 이거는 이제 샌디스크와 이제 여름에 그 테스트 장비가 나가요. 그 나가고 이제 본 계약이 올해 연말쯤에 아마 샌디스크 쪽의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그 HBF 내년 상반기에 양산 시점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그 장비들이 더 나갈 거고,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테라팹 이슈도 추후에 좀 장기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수급적인 게 좀 살짝 꼬였을 뿐이지 한미 반도체 이제 탑2로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보이고, 세 번째는 테크잉이죠. 제가 사실 이게 이런 테스트 장비로서는 3사들을 고객사에 두고 있는 걸 제일 좋게 보고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일단 그런 측면에서 큐프로브 테스트 장비와 그 핸들러 장비 쪽으로는 3사 다 이미 컬 테스트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큰데, 결국 숫자가 나오게 해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달아 장비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거라서 테크인 장비까지 한 3개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요 사업과 향후 성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에이스 ETF나 여러 ETF 쪽의 비중이 좀 컸죠. 38%까지 올라오면서 25% 계획까지 맞추려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지만은, 이게 삼성전기나 이런 MLCC 기판 쪽은 일단 수요가 크고, 그리고 일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에 따른 실적의 방향성. 이번 2분기 실적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주가, 그때 살 걸, 이런, 그게 아마 이번엔 또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마이클만 그런 것 같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생각보다 지금 삼성전기 관련해서 목표가 산출들을 보면은 250만 원, 아무리 좀 높게 쓴 데가 3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라타도 빠르게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대만 쪽 MLCC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가격 상승 효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필리핀의 그 사조 정산한 거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공급적인 자체에서 지금 쇼트리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뿐만 아니라 FC, BGA 쪽도 다 같이 움직이는, 오늘 시장에서 오른 거 보셨잖아요. 대덕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만큼 가장 이제 안전적인 쪽으로는 가는 거지,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급적인 이슈로 빠진 거고,
오히려 그에 대한 대안적으로 좀 오늘 기판과 MLCC 쪽으로 좀 움직였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오른 삼성전기,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일까요? 지금은 리밸런싱 기간이니까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은 맞고 지금은 결국에는 내년 이익전망치 정도로만 250만 원, 좀 300만 원 좀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승 영역이 크지는 않겠죠. 지금 당장으로는. 이 MLCC가 당장 내년까지만 가격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빠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MLCC도 자기 공급 계약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거고 그게 이제 하나둘씩 증설까지 지속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 관련해서는 지금 단장이 너무인지 지금은 버블은 아니에요. 버블은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수급적인 가열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서 조금 담아가는 전략. 제발 이제 뭐 10%, 15% 올라가는데 따라가지는 마세요. 지속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 그 따라가는 전략이 맞고 이제는 길게 1년 뒤, 2년 뒤에 대한 모습을 보고 천천히 좀 담아가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350만 원 전망,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애널리스트의 그 목표치를요, 대부분의 지금 숫자가 보일 수 있는 정만치만 목표가를 산출합니다. 뭐 우리 3년 뒤, 5년 뒤 목표가를 안 땡겨와요.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PB 같은 분들은 어느 정도 딱 질러볼 수는 있겠죠. 이거는 보니까 2년치, 3년치를 반영을 하게 되면,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이익 구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500만 원도 산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질러볼 수는 있어요. 그냥 뭐 무턱대고 막 질러볼 수는 좀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단기적인 목표치만 하더라도 사실 주가와 갭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350만 원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좀 목표치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도전으로 어떻게 다가가냐라고는 차이일 뿐이야 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후에도 400만 원 이상의 목표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중 어디에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이게 삼성전기도 추후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은 LG이노텍도 그동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제 강화 솔루션 부분, 뭐 FC, BGA 쪽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삼성전기가 대장입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주도 섹터와 주도주와 이 시장을 누가 이끌어 가는지가 주목을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대장은 맞아요. 그게 그런 상황이고 LG이노텍은 그걸 따라가는 수준이라 좀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매력이 높고 실적의 향상도와 영업이익률을 기반하는 부분도 LG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가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업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사실 코스닥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도 뜯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한 20만 위안까지 살짝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16만 위안까지 빠졌죠. 그러면, 향후에 이제 2분기 그 양극재 그 효과가, 레깅 효과가 사실 조금은 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좀 중요한 거는 좀 금리에 대한 동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유가가 그 60달러 후반대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PC 데이터가 약 3.2% 뭐 컨센 정도 부합을 했습니다. 이제 다다음 달이 물가가 생각보다 세게 잡힐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거고 CPI도 알고 보면은 헤드라인이 높게 나왔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어는 아직도 2.8%예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 물가를 제외하게 되면 주거비나 의료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음식료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물가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금리에 대한 하반기 스탠스가 바뀌면 캐비너시도 여기에 대한 무게감이 있게 좀 비둘기 파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같이 좀 동반되는 상승 흐름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출금리가 빠지게 되면 전기차 수요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제는 보조금은 이미 작년 9월 달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점차 희석되고 결국에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전기차 수요가 올라가는, 특히 EV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최근에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워낙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EV 쪽 수요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ESS는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삼성 SDI와 그 LLF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2차 전지적으로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LLF는 같이 동반적으로 이제 섹터에 대한 부진이 이어지는 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면 어느 정도 2차 전지는 그때 반등에 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차 전지를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거는 투자자분들이 이게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지금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매수의 구간을 볼 거냐, 저는 이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다음 달에 우리나라 금통이요, 뭐 50bp도 나오고 20bp도 나오고 25bp도 나오고는 있는데 한 번은 올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물가도 있긴 하겠지만은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는 거고, 최근에 부동산 물가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성과급에 따른 여러 이제 그 반도체 물가가 시장에 좀 부담을 좀 굉장히 줬던 상황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는 한 번은 조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2차 전지를 모아가는 전략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금통이도 하반기에 그 $85 이상으로 사실 컨센을 잡았거든요. 유가가. 근데 지금 $70도 아니고 $60 후반대를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금통위에서도 지금 당장의 물가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도 수준이다. 금리가 인상이 추세로 가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영향을 우호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토픽과 투자 포인트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LNF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스페셜티 케미컬도 좋고, 삼성 SDI도 내년 상반기 양산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왜 LNF를 보냐? 지금 LG엔솔도 그 관련해서 이제 LG엔솔도 4680 배터리를 내년 상반기에는 양산을 할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셋업을 아직 못한 건 맞아요. 못한 건 맞긴 하지만은, LF가, LG 솔루션이 내년에 4680 양상이 되면, 그러면 사실 LF가 가장 큰 수혜입니다. 그리고 LFP 양극재, 이게 그동안 연간 6만 톤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삼성 SDI가 4만 톤을 긁어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SK온도 긁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200억 정도 그 국민성장 펀드 쪽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저리 대출로.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미국의 LPP 양극재 추가 증설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연간 12만 톤을 세팅을 한다면 향후에 LG 엔솔과 계약의 가능성이 커져. 왜냐면은 DT 에너지 그 계약한 거 그게 ESS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양극재를 어디서 가져올 건데? 그 에코프로 비엔도 지금 세팅이 안 됐고, 그게 포스코 퓨전도 세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NF가 하반기에는 가장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제약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업황은 나쁠 것도 없고 시장은 좋은데, 오늘 아침에 뭐가 나왔죠? 리아켄바이오가 이제 투자 받았죠. 국민성장 펀드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 에프리바이오가 이틀 전인가요? 태강산업이지만 IMM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인수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예전에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실권주 증자를 하거나 이러면서 항상 그런 자금 우려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VC 쪽에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근데 결국에는 수급이 여러 구조적인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바이오 USA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 올릭스가 있고 알테오젠이 있었고, 최근에 데니파마텍도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근데 데니파마텍도 알고 보면은 7월 9일 날 전환채권 물량들이 나오죠. 사채가 나옵니다. 예전에 작년이죠. AB바이오도 그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단기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1날1 계약이 나오면서 주가가 10만 원에서 25만 원 갔습니다. 이번 데니파마텍도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참 크다라고 봐요. 실제로 빅파마와 계속 꾸준하게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뭐 3분기가 될 수도 있고 늦어도 4분기라고 좀 봤을 때는 좀 대형 계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작년에 알테오젠이 4조, 3조, AB바이오 막 그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됐잖아요. 저는 그게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리가켄바이오도 7월 달에 얀센이 옵션 행사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LCB 84 파이프라인이 임상 이상 들어가는 부분인데, 리가켄바이오, DND파마텍, 알테오젠은 추가적인 기술이 좀 두 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작년 하반기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개 회사가 그냥 대규모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바이오 토픽과 투자 포인트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토픽은 알테오젠이고요. 올리스는 조만간 로레알이 그 1,100억 자금 납입을 하게 되면 올리스가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알테오젠이 판매 마일스톤이 언제 잡히느냐, 이게 주요 핵심입니다. 이게 총 10억 불이죠. 그러면 키트르다 큐레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매출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10억 달러 중에서 일부분 나눠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알티전이 분기 실적 나오면은 사실 뭐 몇백억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1,000억이 들어와요. 갑자기 2,000억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시장은 드디어 키투자 클래스 판매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시작했네. 그때 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지만은 이 시기가 빨라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연간 매출이 1조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주요 핵심 포인트.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2043년까지 그 로열티를 2% 받습니다. 우리가 뭐 올해 초에 로열티가 5%에서 2% 줄여서 그때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현금 흐름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할로타임이죠. 영국 특허 권리 그냥 포기했습니다. 독일도 8월인데 그것도 아마 7월쯤에 포기할 것 같아요. 이제 핵심은 할로자임의 엔다제 특허가 제가 알기로 32년입니다. 얼마 안 나왔죠. 근데 알토제 알트비포는 2032년입니다. 최근에 그 드피젠트 사노피가 임상 1상 들어갔죠. 2019년에 계약한 거거든요. 1조 8천억 정도 아마 계획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때 머크가 임상 3상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알트 비포를 쓰고 나서 1년 뒤에 독점 계약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그 사노피도 독점 계약 변경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할로자임이 가장 큰 고객사 옵티버 SC 어디냐? BMS죠. BMS가 특허가 얼마 남지 않은 그 SC를 제형을 계속 유지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알티오젠과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에 완전히 큰 핵심 모멘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알티오젠은 하반기에 가장 이제 대형 이제 바이오가 올라오게 되면은 주요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향후 전망과 가장 중요한 주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중요한 주가 변수 노조죠. 노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뭐 파업 이슈도 계속 이제 흐지부지하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기아 인베스터 데이와 그 JP모건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막 무수하게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요 2028년도에 3만 대 양산할 거고 29년도에는 15만 대 양산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고객사들에게도 외부로 이제 판매까지 할 겁니다. 얘기를 했죠. 근데 노조에서 너네 공장에 로봇 드릴 거면은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 근데 순이익이 30%죠. 아마 그 조건보다 더 까다로워질걸요. 그게 계속 지연되면은 실제로 28년이 아닐 수도 있는 이제 시장의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오늘 보니까 이미 50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작년 말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하기 이전 가격이 제가 알기로 20만 원 중후반이었던 걸 보이고 있는데, 정말로 오펠로가 못 봤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갈까 봐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매력 있는 가격은 맞아요. 맞는 상황이고, 아마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여기가 조금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쪽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현대차는 반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목표가 10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전망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전통 OEM 업체랑 이제는 우리는 피어 그룹에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로봇 회사지. 실제로 그때 3월쯤이었나요? 그때 합동을 아예 하기 이전에 뭐 현대차 로보틱스 이름 바꾸는 거 아니야? 이 얘기도 정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로봇 플러스 자동차 회사에 대한 사명 변경. 그게 주요 핵심 포인트였는데, 근데 지금 일단 노조에 대한 큰 허들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도 그 제가 볼 때 70%는 어느 정도 많이 세팅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뭐 HL 만도나 현대 모비스나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나 그 이제 할라캐스트나 우리나라 로보티즈까지 충분히 HL 감속기나 여러 이제 부품단의 세팅을 그게 이제 다 구축이 되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노조와 협상이 안 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일정 아직 이게 큰 흐름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는 현대 모비스가 됐든 중간 지주사를 빠르게 전환시키고 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로 해야 그게 그 자금 조달이 마무리가 되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좀 제시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까지 좀 일정이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게 마무리되면 뭐
100만 원, 120만 원만 가겠어요. 결국에는 보슨 다이내믹스가 보여줄 수 있는 상승에 대한 효과들. 뭐 나중에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 3세대가 이제 본격화 나오고 이제 거기도 이제 향후 100만 대까지 양산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 밸류가 실제로 숫자로 지키게 됐을 때 그때는 120만 원이 아니겠죠. 훨씬 더 높은 가격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전제 조건들이 너무 조금 더 생각보다 높은 벽이다 보니까 노조나 이런 것들이 그게 지나가야 충분히 그 향후의 현대차가 100만 원을 좀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한 로봇주, 보유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최근에 들어갔던 투자자분들은 사실 손절의 영역도 많이 벗어났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던 것도 맞고, 사실 저도 로보티즈나 뭐 한국 PIM이나 사실 추천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런 로봇주들은 첫 번째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면은 주가는 또 금방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컬 테스트도 좀 임박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 이거는 앞서 노조 이슈가 마무리되면은 결국 전반적으로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남은 이 밸류를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충분히 주가도 좋아질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아까 조선주를 얘기했듯이 방사능 얘기했듯이 원전을 얘기했듯이 그게 의미는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삼성전자로 가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컬테스트 통과 이후에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하시는 로봇 관련주와 투자 포인트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하락기를 겪으면서 또 보고 있는 게 저는 이 가격 정말 싸게 빠지네 라고 생각한 종목은 저는 로보티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로보티즈는 또 워낙 이제 많이 얘기도 했었고, 그거는 저는 계속 담아가는, 만약에 중장기로 본다면 로보티즈를 더 담아가자. 근데 또 로보티즈는 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제 그 2대 주주로 있죠. 실제로 지금 대다수의 이사회에서 절반이 이제 SK 그룹 쪽 사람입니다. 최근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SK 최태원 회장이 보이고 있는 게 최근에 SK와 KKR 그 합작법인을 세워서 지금 신재생 사업부를 SK ENS 있는 것들을 다 SK 이터니스로 지금 다 이관시키고 있죠. 그게 뭐겠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거면 그래서 전력 공급원의 주요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공장이 만들어지고 증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주가 중에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사이맥스라는 주가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로봇 이송 장비,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거든요. 유일로보틱스도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가지고 있고 협동 로봇도 갖고 있고 산업용 로봇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이제 로봇 솔루션 업체도 로봇 솔루션 부서도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탐방 갔을 때도 유니티 로보틱스를 그 지원 로봇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그거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SK 그룹에서 유일 로보틱스를 써먹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실적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독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SK 그룹도 흔히 말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로봇 쪽으로 핵심을 보면 유일 로보틱스도 하면 유심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전력설비 업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워낙 전력설비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장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거의 2023년, 4년부터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왔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선정률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작을 하지만은 이게 말씀대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학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엄청나게 짓기 시작하지 않나요?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지금 빅테크 업체들에게 너네 전력 알아서 너네가 갖다 쓰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사실 구글이나 최근에 테라파워도 SMR 착공까지 얘기를 한 상이다라고 좀 봤을 때는 일본, 대만, 지금 한국 업체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서티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가격은 일단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죠. 하반기에 지금 29년도, 30년도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전력기기 그 입찰 이슈가 있는 좀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공급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고, 지금은 최근에 저도 이제 전력기기 관련 연구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딱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오판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반도체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해요. 다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실적은 계속 유지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이제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보니까 최근에 앞에 8만 원까지 찍은 거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빠질 상황이었나? 왜냐면 우리가 1분기 때만 보더라도 가스터빈 수주 잔고가 아마 15개 정도, 17개 정도가 될 겁니다. 2040년까지 제가 알기로 110개 목표였는데 이렇게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했다. 이유가 뭐냐? SMR이었죠. 5월 말쯤에 예상되어 왔던 미국 유틸리티 업체와의 계약이 지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테라파워가 본격적으로 SMR 착공이 시작됐고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와의 그 협약 서식들이 사실 조금은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뭔가 시기에 또 이제 이슈가 조금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거는 미국의 그 중동 사태 이슈가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될 거예요. 지금 저기 빅테크 업체들은 지금 전력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SOFC, 신재생 에너지, 뭐 가스터빈 그리고 이제 SMR 대형 원전. 근데 대형 원전은 이게 얘기가 없어.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얘기가 없어요. 원래 5월에면 제가 3월에 봤었던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5월에는 불가리아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페르미, 홀텍 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주가가 좀 빠졌던 거라서 이거는 계약이 불발이 아니라 단순하게 조금 정부의 정책들이나 그게 좀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이슈라서 다시는 이거 좀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15만 원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워낙 지금 이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 쪽이나 특히 유럽 쪽에 상승 효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LS일렉트릭도 최근에 저기 블룸에너지 빨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특히 북미 쪽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AI 쪽 네트워크향 물량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미향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 유럽향 비중이 얼마 되냐 이것보다도 그만큼 아직까지는 수요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받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나요?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시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할 거예요. 웨스팅하우스와 그 한수원과의 그 IP, 뭐 APR 뭐 1400이나 AP1000이나 이 특허와 관련된 그 협약 마무리가 아마 3분기에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우스에서 보는 3분기쯤이라 보이고 있고, 그래야 사실 추후에 퐁티누프나 아니면은 이게 체코 템멀린이나 이쪽에 추가적인 입찰 이슈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지금 조례 매수냐? 매수이긴 하겠지만은 워낙 지금 수급이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니까 그게 사실 시장에서 제일 답답한 현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간망 자세를 지켜보자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이 나올 때 따라가도 좀 늦지 않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전력 관련 소부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산일전기도 흔히 말해서 블룸에너지발 계약이 두 건 나왔죠. 총 그 3차 계획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차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총 750억 정도로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워낙 이제 블룸에너지도 그렇고 최근에 뭐 전지 쪽도 마찬가지였고 뭐 SK 이터닉스, 두산 퓨얼스도 아마 조만간 큰 계약들이 좀 나올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전력기기 배전반이나 이런 벼락기 관련 회사들은 아마 좀 계약들이 소속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한 8월, 9월이나 이제 이쪽에 입찰 이슈에 좀 본격화 좀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체적인 수직 계열화인 측면에서는 그게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는 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력기기 투자는 ETF와 개별주 중 어떤 전략이 더 유효할까요? 뭐 최근에 사실 가음전설은 사실 좀 개별적인 좀 이슈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ETF도 사실 뭐 무난할 수도 있긴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LS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이나 다 같이 가는 구조는 이제 맞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효성중공업도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제 액분을 할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 라고 봤을 때 좀 그쪽으로 좀 시장에 좀 관심을 한번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개별적으로 조금 전략을 한 번씩 전략을 짜보는 게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ETF도 사실
뭐 비슷한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ETF 수급이 다들 반도체로 가버리다 보니까 그쪽 ETF 좀 매도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ETF도 좋지만은 좀 개별주 전략도 같이 한번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건 코스닥 정책, 정말 코스닥 정책이 안 먹히면 어떡하냐. 저는 이것도 정말 하나의 큰 주요 걱정이라 좀 보여지고 있고, 앞서 오늘 하나의 예가 리가캔바이오였죠. 정말 좋은 계약이거든요. 5천억짜리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쫙 빠졌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성장펀드, 정부가 택한 종목인데 주가가 이게 세로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조금 의아할 수도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업황이 좋아도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항상 그 끝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하반기는 아마 오늘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마냥 미친 듯이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 구조를 지금 변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100만 원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800만 원이든 1000만 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섹터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고 코스닥 부양책도 나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알테오전 얘기를 했지만은 알테오전도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산장 안 받아줍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나 업황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사실 시장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구조 속으로 좀 간다고 좀 보여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은 수급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주요 핵심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우리가 지수가 9천을 갔지만은 생각보다 오히려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어요. 오히려 흔히 말해서 작년에 이제 조린으로 오신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믿고 뭐 딴 거 보지도 않으신 분들 오히려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 소외된 부분들이 오히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7월은 확실히 6월이나 상반기와 다른 리밸런싱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난항을 겪고 난 이후에 대한 시장은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코스닥이 뭐 다시 1000 이상을 넘고 뭐 1500을 좀 볼 수 있는 거 눈높이를 놔야 되겠죠. 이제 코스닥 3000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이 살아나주고 이제 코스피에 있는 다른 섹터가 좀 살아나줘야 그 다음은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그때 또 이후에도 제가 좀 더 많은 소식들이나 스터디를 해서 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